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것도 됩니다. 론스타의 줄 돈을 안 줘도 되게끔 승소를 했어요. 무려 1%의 확률을 뚫고 완전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놈들이 좀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을지 뉴스 보고 송 작가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 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 모두 소급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소송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됐죠.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아, 중요한 건 말이죠. 여기서 한동훈이나 국짐 인사들이 그거 왜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론스타를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한덕수가 주범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한덕수가 주범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수사하고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론스타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었는데 원래 우리 정부에 요구한 거는 46억 7,900억 달러 당시로 해서 6조 원 이상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요구란 말이야. 정부가 잘못해갖고 지네 매매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주장이라서 사실은 1심에서 그냥 끝나고 기각돼 버렸어야 만든 건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료 해명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못하는 바람에 일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조 원 달라고 했는데 6조 원 아니고 이 3천억만 줘. 요렇게. 그리고 연체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4천억에서 7천억을 줘. 요렇게 이제 중재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불복을 했고 론스타도 불복을 했어요. 네. 론스타는 더 맞으려고 불복을 한 거고 우리는 이 돈 국부 유출인데 이 돈 국부 유출이니까 우리가 이 돈 못 줘라고 승소를 연장을 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그렇죠. 지가 수사하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잘못된 증거나 우리 측에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계속 숨기려고 해와갖고 패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걸 저대로 놔두고 끌고 왔었으면 이게 결국은 졌을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심리가 들어간 게 올해 1월 달부터 이 심리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계엄 일어나고 정부 넘어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정 날 때까지 5개월 정도가 더 걸린 참이거든.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부 패소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뒤엎는 과정 중에 역할을 물론 이제 법무법인이 열심히 하기도 했겠지만 법무법인이 열심히 하기도 했겠지만 그 의도와 그동안에 해왔던 루틴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몰아붙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가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즉 중간에 한번 이 고소인들의 어떤 고소인들의 대응 태도가 완전히 바뀜으로 인해 갖고 이와 같은 정말 역전극에 가까운 가능성이 2%도 안 되는 역전극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5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봤어요, 이미. 그런데 그게 2012년 1월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갑자기 5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면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이걸 국제 분쟁을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거는 주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가격이 최고점에 있을 때 못 팔았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내가 판 가격에서 최고점하고의 그 차액이 전부 다 한국 정부 탓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주식을 사는데 최고점에서 지가 못 팔았다고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증권회사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가 팔 수 있는 시점이나 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어야지. 근데 게다가 이 소송 과정에서 론스타가 그 한덕수가 그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그 진술서를 냈는데요. 한덕수가 뭐라고 썼냐면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하여 정도가 너무 심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에 대해 가지는 반감이 너무 강하다. 이 내용을 진술서로 한덕수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봐라 한국 사람이 한덕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 한국의 총리도 지금 문제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간 거야. 그러니까 주가를 지가 비쌀 때 못 팔았다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이 이상한 판결이 나오니까 오직하면 중재위원회가 상식적인 판사가 야 그거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요만큼만 받아 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난 더 받아야 되겠어 라고 제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론스타 이 새끼들이 미친 거예요. 더 받아낼 자신이 있었다는 거지. 미친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한국 정부가 호구니까. 우수없고 한국 정부 내부에서 뭔가 짬짬이가 있었다는 한덕수가 거예요. 믿고, 내가 한덕수를 믿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걸 짬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짬짬이요. 그 배상을 통해 갖고 받은 금액보다 앞으로 더 받아내게 되면 그거 우리랑 나누자라고 하는 모종의 뒷계약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인 대처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 그 관련된 내용 다시 여러분들이 그 과거 방송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국민들한테 공개도 안 하면서 구체적인 주요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해가지고 재판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포기했어요. 그리고 패소 판정 한 번 나왔을 때 그때 그렇죠. 한동훈이 장관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근데 그게요. 국제 이제 분쟁에서 와서. 우리가 패소한 최초예요. 최초로 패소를 했는데 그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입니다. 그래놓고 지가 지 책임 안 물라고 이거 다시 제소한다라고 해갖고 제가 제소를 한 거예요. 근데 제소를 제대로 하든가 지금 있는 대로 해갖고 이자비만 불려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든가 해라라고 했더니 야당이 반대한다. 야당이 제소를 반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언론 프레임을 뒤집은 거야. 야당이 그때 주장하는 거는 제대로 해라는 거야. 제대로 하라는 거. 그리고 한동훈이 그 2023년 말에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변론이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은 변론을 아예 안 했다는 했다니까. 거예요. 막 선임비로 해갖고 변호사를 바꾸고 뭘 하고 하면서 적극적인 변호와 이거를 안 했어요. 그걸 보고 저 새끼가 지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저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조사가 들어가면 그 당시에 지가 봐주기 수사하고 한덕수를 비롯한 금감원에서 풀어준 거가 들통날까봐 저 새끼가 저런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계속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댓글 부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동훈 업종이다. 한동훈 장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아니 말이 되나, 이게. 운전을 하고 가면 물론 누구나 다 똑같이 분할해서 한다고 하면 역할이 있겠지만 아니 마지막까지 결승선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긴 사람이 주목을 받아야지. 시동만 걸어놓고 중간에 내린 놈이 그게 다 걔가 잘한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시동 걸어놓고 기름만 낭비한 새끼한테 뭘 고생하셨대. 출발은 안 하고 엑셀도 안 밟고 있다가 아이씨 나 이거 운전 안 해 그러고 도망간 놈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법무법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마만큼 올라온 것도 그렇죠. 분명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한덕수는 내란 주동 사형 3번 당해야 돼. 그냥 매국자야, 매국노이기 때문에 이 나라 새끼는 팔아넘기는 새끼들이. 그냥 사형이 답인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